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42번째로 도교에서 비전되어 온 새로운 6경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중의학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음양 오행학설의 기초에 경락의 존재를 밝힌 겁니다. 이건 뭐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들이죠. 현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인체의 경락의 존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가에선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경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공 수련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내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어서 인체 내부의 경락의 존재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공의 기초 위에 외단을 복용해서 단약이자 우리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복용해서 죽었다고 하는 외단을 복용해서 인체 표면에 나타나는 명백한 경락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왕력평은 수련 과정에서 3번의 외단을 복용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외단을 복용한 것은 앞편에서 이미 앞에 연재에서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단을 복용한 것은 인체의 경위선 실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락의 실체를 실험하기 위한 거죠. 외단을 복용하고 실험을 다 마친 후에 큰 물항아리 속에 앉아서 좌선을 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입술 높이까지 채운 후에 내공에 힘을 돌려서 천천히 체내에 흡수된 단약을 피부 밖으로 다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되어 물 위로 떠오른 그 양을 살펴서 그 약성이 충분하게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 물 하랑의 속에서 좌선하고 있던 운기조식을 다 멈추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낸 내공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락보다 더욱 현무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체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뭐 현재 기존의 것도 파악 못하는데 이 새로운 것들은 더욱 현무한 거죠. 이는 우리가 내경 수련을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영적인 책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그 수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책들을 보고 초인생활은 그 결과와 외부로 나타난 현상들만 썼지 구체적인 이론들을 많이 못 밝혔거든요. 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의 내공선이라고 하는 우리 12경락 기경 8맥 이외에 또 다른 6가닥의 경락과 같은 흐름이 에너지라고 할까요? 우주의 에너지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몸의 흐름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머리 정수리 천문에서 이 앞부분에 이 생식기까지 내리는 직선을 이를 그 중앙조사 여동빈 조사께서는 이걸 단선이라고 합니다. 단선. 이렇게 앞부분 외 생식기가 있죠. 그 앞부분으로 일반적으로 훌륭한 스승의 지도가 없이 내경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쉽게 편차가 발생하는, 편차라는 건 뭐랄 부작용이랄까요? 그 내공 수련을 하다가 뭐 단식 수련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련들을 하면서 편차가 발생하는데, 편차는 이게 이제 좋지 않은 현상이죠.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그 문제가 이 선상에서, 이 선에서, 이 단선에 의해서 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뭐 여러분들이 조금 뭐 도교에 관한 책이라든지 또는 뭐 한때 유행했던 단학수련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후어 루마 그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이 선상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선상에서, 이 단선이라고 하는 선상에서. 그 다음으로는요, 백회에서 회음, 우리 회음 회음부까지 일직선을 그은 선을 반사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반사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선을 수련할 때 처음에는 이 척추가 여기 아닙니까? 지금 척추. 이렇게 척추 안쪽에 수련할 때 처음에는 척추 내쪽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동하여 이 선이 척추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 반사선을 고대에는 중맥이라고 했어요. 중맥. 수련자들은 이를 통하여 내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은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사라지고 한답니다. 내공이 깊은 자는 이 선을 사용할 때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라집니다. 척추, 이게 옆면으로 봤는데 뒷면에서 보면 척추 양쪽으로도 다른 두 맥인데 이를 좌우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목혈 이 세 지점을 잇는 선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를 일러 성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거는 경선이고요. 이제 위선, 이게 이제 이 혈목천이죠. 혈목천인데, 그러니까 이 혈은 말 그대로 혈자리예요. 우리가 미간 사이에 침을 넣을 수가 있죠. 평자를 해가지고 직자는 안 하죠. 평자를 해갖고 침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침을 넣고 그것을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뒤에까지 그리면 이 선이 성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선인데 천목혈은 원래는 천심이라 부르고, 원래는 천심이라 부르고 또는 천관이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이 막 태어났을 때는 이 양 미간 사이에, 양 미간 사이에 한 선의 틈이 완전히 이렇게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틈이. 후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싹 합쳐져 갖고 나중에 살짝 구멍만 남는 게 됩니다. 봉합이 돼 가지고. 이 구멍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구멍이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이렇게 구멍이 여기 실제로 보면 구멍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안 붙고. 이 천목혈의 배치는 혈이 맨 앞에 있죠. 이 바깥에 이걸 혈이라고 합니다. 양미간사로 침을 놓을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목은 양미간에서 수평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간 머리 중간 지점에 있으며, 천은 바로 제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혈은 침을 놓을 수 있으며 이 천은 뒤에서 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바로 이 목이 니환궁이라고 여기 얘기하네요. 우리 도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성선을 끝까지 뒤로 놓으면 여기가 바로 이게 옥침관이라고, 이게 도가에서 지금 여기 이 인맥과 이게 인맥이죠. 회음까지, 회음 장강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게 이게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천장에 서로 마주치는데 이 인맥과 동맥을 뚫는 것을, 길을 돌린 것을 갖다가 소주천을 뚫는다고 하는데요. 그 소주천을 뚫을 때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뭐 삼관이 있는데요. 미려, 협착, 옥침이라고 머리 뒷부분인데요. 그게 이 천목혈의 선이 뒤에 딱 마주친 요것이 옥침혈이라는 겁니다. 옥침, 혈이 아니죠. 이 옥침이라고 하는 부위, 옥침관. 통관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 다음에 단중열, 우리 단중이 뭐예요? 양 젖꼭지 사이 가운데를 정가운데를 단중열이라고 합니다. 그 일직선을 그으면 뒤에 협착관, 협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뚫을 때, 이 동맥을 뚫을 때 잘 통과하기 힘든 것이 협착관이랍니다. 그 이 선을 이제 이 선은 성선이라고 써 있죠. 이 선은 이게 장력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꼽에서 뒤로 일직선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선을 보명선이라고 여기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배꼽에서 뜰 때 뒤에서 보면 좌우에 뭐예요? 앞에서 보거나 신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을 명문구라고도 해요. 배꼽 아래 1.2촌이나 내지 1.5촌 안에서 일직선으로 그려 등 뒤로 미려관까지 가면 이걸 수명선이라고 하는데요. 왜 1.2촌이나 1.5촌이라고 하냐면요. 위도에 따라서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임상 경험을 했더니 실제 자기 몸으로 수련을 해보면 그 단전이 그 위치가 위도가 높을수록 위도가
그 높을수록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배꼽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배꼽을 적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수도하는 사람의 위치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이 뭐야 그 단전이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 선을 수명선,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와 중력과 우리의 몸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선, 그 다음에 이 장력선, 이 수명선, 이 지나는 곳에 이제 이 뚫리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단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왜 이 아래를 뭐래요? 우리가 하단전이라고 하고, 가슴 부위를 중단전이라고 하고, 머리 부분을 이제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차크라 7개로 보는 거죠. 우리 동양의 도교에서는 이걸 3개의 차크라로 보는 셈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인체 생명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페더리치는 모이는 곳이죠. 이 하단전은 자기가 조금만 좌선을 해보면 스스로 느끼는 곳이죠. 스스로 느껴져요. 예. 이 세 가닥의 선이 단전을 뚫고 지나가며, 이 세 가닥의 선이 단전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단전이 그 부위에 있으니까. 등 뒤에서 또 이게 미려라고 하는 관, 협착이라고 하는 관, 옥침이라고 하는 관, 세 관, 소주천을 뚫을 때 이 세 가닥의 선을 수련하여 통하게, 이 세 가닥의 선을 그 자기가 매일같이 수련을 해가지고 이걸 뒤로 뚫는 것을 느껴갖고 의식으로 뚫게 되면 임등맥의 소주천을 뚫을 때 기가 쉽게 이 삼간을 잘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기 뚫어졌으니까 이미 앞으로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이 여러 선 중에서 이 두 가닥의 세로선은 내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밝은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내시를 좀 하면 내공이 쌓여서 내시라면 이게 보인답니다.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네 가닥의 가로선은 감춰져서 잘 나타나지가 않는답니다. 내공이 웬만큼 고수의 아주 높은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체 체피에서 우주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두 가닥의 공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 앞면에 이렇게 그려놨네. 음초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고 바로 우리 그 표면에 그게 뭐 도포하고 있겠죠. 위기가. 근데 뭐 이거에 관한 설명이 이 책에 자세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붙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경 12경락 기경 8맥 이외에도 우리의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통로, 에너지 통로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도가 특히 전진교 용문파에선 비전대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책을 봤지만, 책을 적잖이 봤다고, 영적인 책들을 적잖이 봤다고 했지만, 정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과 수련법이 나온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미 나이 들어 쫓아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늘 밝히지만 정말 명사 정말 밝은 선생 아래서 지도 아래서만 할 수 있는 수련이지, 개인이 혼자서 이게 시도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이 개인들이 혼자서 결코 시도할 수 있는 수련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깊은 산속, 이제 우리나라에 깊은 산은 없죠. 뭐 다 파헤쳐가지고. 그래도 비전되어러 온 것이 있었으면 하는 일부 희망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도과에 우리 동양 할아버지들이 말로만 전해왔던 것들의 그 실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한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서양의 초인 생활이 있다면 동양에 이 책이 있다. 근데 이 책이 더 구체적이죠.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예, 그래서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참고 삼아서 우리 인체 에너지의 흐름이 12경락 기경 8맥 말고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울려져서 침이라고 하는 기묘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양한 강좌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 함께 연구해요.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실제로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를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